하니까요. 뭐 아무나 막 주워 먹지. 감정 조절도 안 되지. 뒤를 따라서 우리를 모욕하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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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really hard. 해외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베스트에서 철강 금속 섹터로 이닛하게 된 안회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강 업종 투자 의견 오버웨이시고 탑픽은 현대제철과 포스코홀딩스 제시합니다. 네, 제가 가장 먼저 주목한 부분은 과거 10년과 약 비교했을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이익 체력입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이제 올해 초까지 코로나 이후의 수요 회복, 그리고 물류 차질, 그리고 원재료가의 고공행진을 반영하면서 철강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제 제품 ASP도 과거와 비교해서 거의 20만 원 이상씩 높아졌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철강 주가와 이제 기업 실적에 가장 중요한 것이 철강 가격입니다. 왜냐하면 그림 5를 보시면 롤마진, 그러니까 철강의 스프레드도 거의 철강 가격을 따라가는 같은 방향성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철강 가격은 원재료비와 이제 시황을 모두 반영하면서 매주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데요. 시황이 좋아서 가격이 오를 때는 이제 원재료비의 변동분보다 더 많이 더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고, 또 시황이 나빠서 내릴 때는 더 내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동행성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높아진 ASP가 갖는 중요한 의미는 또 따로 있는데요. 이제 제가 케이스 1, 2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첫째로 이제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가격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려주었기 때문에 이제 철강 가격이 조금 더 내리더라도 철강 가격이 조금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여전히 ASP가 과거 대비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높은 ASP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이제 이익률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체력이 완성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강 산업 같은 경우에는 설비 규모가 굉장히 크고 감가상각이 큰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올라가다 보면 레버리지 효과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롤마진이 조금 내려간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높은 ASP가 유지되는 이상은 어느 정도 과거보다 높은 이익률을 쭉 방어할 수 있다,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로는 가격 하락이 멈추거나 아니면 약간 반등할 때 케이스를 가정해 보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가격 하락을 방어하거나 조금만 반등을 하더라도 이익이 크게 급증할 수 있는 잠재력이 생겼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림 11이나 12, 13을 보시면 가격이 그냥 조금만 반등했을 뿐인데 롤마진이 다시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케이스 1처럼 그냥 이익률이 방어되는 것만으로도 좋겠지만, 모두가 바라는 것은 이제 케이스 2처럼 가격이 다시 반등하면서 이익도 다시 급증하는 시나리오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럼 일단 매우 단기적으로는 최근 태풍 피해로 인해서 포스코의 침수 피해가 있겠죠. 이제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제선이나 제강 공장 같은 상공정은 복구를 완료를 했고 정상 가동에 들어갔는데, 아직 하공정 같은 경우에는 복구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화공정 같은 경우에는 포항 제철소 말고 광양 제철소의 생산 라인을 활용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지만 아무래도 포스코의 내수 비중이 크다 보니까 국내 철강 가격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적 말고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올해 연말 연초에 중국 정부의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기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철강 수요에서 가장 중요한 전방 산업인 중국 부동산 시장은 지금 최악의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이를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많은 정책들을 쏟아냈는데요. 이제 그 중에 가장 핵심은 이제 중단된 주택 프로젝트들을 이제 당장 재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덕분에 정책 효과가 이제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6개월 내외로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부터 이제 중국에서 부동산 개발 대출이 이제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는 리커창 총리가 9월 내에 이제 중단된 프로젝트를 다시 다 재개하라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이제 꾸준히 긍정적인 소식들이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요단 외에도 제가 이제 원재료가 단에서는 원재료 추가 하락도 제한적일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공급 과잉 리스크도 앞으로는 제한적이다라는 내용을 이제 담아 두었는데요. 이제 그 부분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탑픽으로 포스코홀딩스와 현대제철을 제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종목들은 이제 시황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을 때 중국 철강 가격에 가장 밀접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판재류 생산 비중이 다른 기업들보다 높은 편인데요. 그래서 봉용광유를 생산하는 기업들보다는 지금 현재 불확실한 국내 건설 시황에 좀 더 영향을 덜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재류의 대표 전방 산업인 자동차나 조선 산업의 경우에는 수요가 견조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있더라도 이제 가격 상승에 대한 저항이 덜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탑픽으로 제시를 하였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시장에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철강 금속 기업들의 새로운 도전, 2차 전지 소재 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새로운 신사업들 중에서 단연 주인공은 리튬 사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포스코가 유일하게 리튬을 직접 개발하고 확보하는 데 뛰어들었습니다. 페이지 44를 보시면 페이지 44를 보시면 글로벌 리튬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거의 20%, 이제 평균적으로 20% 굉장히 높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포스코도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이제 2차 전지 소재 부분의 중장기적인 목표로 리튬 부문을 굉장히 높게 목표를 잡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높은 커다란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것인지, 리튬 사업의 이익은 어떻게 추정하면 좋을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가격 측면에서는 이제 리튬 가격은 계속 높게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새로운 글로벌 주니어 광물 기업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시작을 하면서 리튬 공급이 충분해지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광물 사업은 캐펙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개발하는데도 10년 이상이 드는 매우 부담이 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이미 자원을 가지고 있고 또 공정 관련해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이제 메이저 기업들이 아니면 이제 그러한 메이저 기업들의 지배력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기업들 중에서는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오래전부터 프로젝트들을 이끌어 왔고 이제 명확한 타임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기업들이 아니면 아무래도 신뢰성 있는 신규 공급자로 떠오르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유일한 신규 이제 기업이 국내의 포스코홀딩스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P 다음으로 Q 양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리튬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중요한 점은 이제 생산 능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에 매장되어 있는 광물을 100% 채굴하기란 이제 뭐 경제성 그리고 기술력을 모두 따졌을 때 100% 채굴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성이랑 기술력에 따라서 채굴할 수 있는 양이 달라지는데요. 그리고 이제 채굴한 이후에는 재련 공정에서 회수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도 최종 제품의 생산량도 달라집니다. 네, 최근에 이제 많은 주목을 받았던 포스코의 옴브레 염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염수 1리터당 960mg의 리튬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면 이제 남미에 많은 염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거의 두세 번째로 경제성이 높은 염호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기술력과 이제 지하수 매장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시간당 얼마나 염수를 뽑아낼 수 있느냐 하는 이러한 양도 저는 글로벌 대표 리튬 기업인 알베마르의 절반 정도로 가정을 했는데요.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에도 포스코가 채굴할 수 있는 리튬 양은 충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증설함에 따라서 이 양은 더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체량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회수율 같은 경우에는 회수율 같은 경우에는 염호 공정의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먼저 염호에서 염수를 뽑아냅니다. 그럼 그렇게 뽑아낸 염수를 거대한 증발못을 만들어서 1, 2년 동안의 증발 농축 과정을 거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농축된 염수를 이제 재련 플랜트로 보내서 최종 제품인 탄산 리튬이나 수산화 리튬으로 만들어내는 그렇게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단계인 증발 농축 과정에서의 회수율을 95%까지 이제 올릴 수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글로벌 대표 기업인 알베마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에서 최대 65%까지가 나오고 있는 현황인데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 개발한 증발 촉진 기술 그리고 직접 추출 기술을 통해서 95%까지 높였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수율 같은 경우에는 좀 높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봤을 때
높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PQ를 살펴봤고 이제 다음으로 C 비용을 살펴보시겠는데요. 사실 코스트 측면에서는 뭐 리튬을 개발을 할 때 뭐 광산에서 개발을 하느냐, 염호에서 개발을 하느냐에 따라 뭐 생산 원가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생산 원가에 비해서 지금 제품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익률에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제 염호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톤 수산화 리튬 1톤당 4,800에서 5,000달러 정도를 생산 원가가 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단서들을 바탕으로 포스코홀딩스의 리튬 사업의 이익을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수산화 리튬 가격을 지금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 지금이 거의 톤당 7만 달러 정도를 하는데 이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인 3만 달러로 가정을 하고, 그리고 생산 및 판매량도 1차 증설분인 25,000톤으로 가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가정을 해도 1년 영업이익이 최소 3천억 원 이상이 나오고요. 영업이익률도 40% 이상이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글로벌 리튬 기업들이 지금 PER로 평균적으로 한 PER 20 이상을 받고 있는 거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번 자료에서 과거보다 현저하게 개선된 철강 기업들의 이익 체력을 이제 주목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이 성장성이 뛰어난 신사업들에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의 이번 이제 저의 이번 자료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재야, 잘할 수 있지? 아무데나 기웃거리지 말고 늘 매사에 침착하고 빨간불 파란불에 흥분하지 말고. 걱정 마. 잘할 수 있다니까 진짜. 시작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집 이베스트 투자증권